우리의 평상시 말하기 버릇을, 그래서 꼭 두 줄로 말하는 버릇을 들이셨으면 좋겠어요. 아까 제가 여쭤봤죠? 식사하셨습니까? 거의 대부분이 네예요. 네, 먹었어요. 근데 그게 아니라 네, 먹었습니다. 요 앞에 그 짜장면 집에서 먹었어요. 여기까지 가시느냐면, 여러분들 혹시 발표하는 거 좋으세요? 안 좋으시죠, 그죠? 저도 그랬어요. 저도 발표가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였고,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선생님의 오늘은 며칠이지? 라는 말이었어요. 가면서 오늘이 며칠이지? 자, 3월, 그러면은 36번 일어나봐. 이런 말들이 저한테는 가장 큰 트라우마이자 두려움이었습니다. 그런 내성적이었던 제가 어떻게 이렇게 무대에 서고 또 발표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는 오늘 50분간의 아주 짧은 강의를 통해서 제가 많이 녹여봤거든요. 실제로 여러분들이 답변해 주셨던 이 발표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간략하게 오늘 5가지만 이야기하고 쌩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그 질문이 주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.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질문을 아끼지 마십시오. 최대한 질문을 많이 활용하십시오. 이게 강연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? 아닙니다. 발표도 똑같아요. 왜냐? 이게 누군가를 칭하고 질문하는 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. 다수를 상대로 혹시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? 하고 잠깐 쉬시는 거예요. 그럼 사람들은 생각이라는 걸 합니다. 그러면서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. 또 한 가지, 이렇게 집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쪽을 칭하고 발표를 할 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.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 손가락이 의미하는 이 한 분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이쪽을 향하는 모든 분들이 다 집중을 하고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. 사람의 시선을 의도적으로 쳐다본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. 발표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다양한 게 있는데요. 사람은 누구나 다 시선 회피증이라는 게 있답니다. 근데 그 시선 회피증이라는 게 왜 생기냐면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어요. 하나는 내가 준비한 내용들을 까먹을까봐 상대의 눈을 제대로 못 쳐다보는 거예요. 그래서 의도적으로 어디를 보냐면 자꾸 천장을 보거나 허공을 보는 자꾸 이상현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. 근데 이게 내 마음을 좀 편안하게 만들기 위함이고 잘 떠오르게 만들기 위함인 거예요. 2번째 이유는 뭐냐면 상대의 눈을 바라보는 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거죠. 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 시선들을 놓치는 순간 집중도 또한 떨어진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유는요, 그냥 눈이 싫은 거예요. 그냥 눈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대화할 때도 아예 못 쳐다보시는 분들 많아요. 제가 그랬거든요. 그래서 제가 어떤 훈련을 했냐면 인형을 앞에다 두고 인형을 배치해 놓고 인형 바라보면서 발표하는 연습을 했어요. 이게 도움 안 될 것 같잖아요. 진짜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왜? 의미를 안 부여하는 연습을 하게 돼요. 사람을 바라볼 때 그렇게 연습하셔야 돼요. 여러분들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하는 많은 시그널들이 여기선 의미로 느껴져요.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. 그걸 무의미하게 생각하는 그 버릇을 들이시라는 거예요. 그리고 또 하나, 내가 어떤 물론 발표기 때문에 개그를 치진 않겠지만 조금 우스갯 혹은 조금 분위기 환기를 위해서, 근데 이걸 던졌는데 분위기 환기가 전혀 안 돼. 분위기가 오히려 더 꽉 막혔어. 완전 막 가스로 가득 찼어요. 그러면 더 당황을 한단 말이죠. MC들은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요. 내가 원하는 대로 분위기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. 그때 흔들리면 끝이에요. 그래서 내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는 무의미한 시선을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. 자,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만 딱 기억합시다. 3초의 법칙. 따라합니다. 3초의 법칙. 네, 딱 3초 쳐다보고 넘어가는 시선을 꼭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. 3초 정도 바라보고, 그렇다고 하나, 둘, 셋 머릿속에 셀 필요는 없고요. 대략적으로 3초, 그리고 3초, 그리고 3초 넘어가는 거예요. 넘어가는 시선은 일로 갔다 아니에요. 불규칙하게 막 넘어가는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. 이거 하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된다고 제가 자부할 수 있어요. 꼭 번째는 동선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. 화면이 여기 있고 발표를 한다고 발표대에만 서서 발표하는 게 최악, 그죠? 무조건 앞쪽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하거나 또 화면을 집중시킬 때는 옆쪽으로 가서 화면을 집중시켜주는 이 동선을 꼭 써주셨으면 좋겠어요. 이건 그냥 극명하게 예만 한번 들어봐도 딱 압니다.
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맡게 된 말버스입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발표인데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맡게 된 말버스입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발표입니다. 랑은 똑같은 뉘앙스가 아니죠. 그죠? 완전 다른 느낌을 줍니다. 중요한 건 발표가 그럴싸해 보여야 되잖아요. 그러면 동선을 꼭 쓰셨으면 좋겠다.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제스처입니다. 다 같이 왼손이나 오른손 한 손만 올려볼까요? 자, 그리고 손을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. 이 손을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오늘 발표를 맡게 된 땡땡땡입니다 라는 말을 할 거예요. 자, 손을 마음대로 한번 사용해보세요. 준비 시작!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오늘 발표를 맡게 된 땡땡땡입니다. 그래서 방법을 두 가지 정도만 알려드릴게요. 하나는 둥글게입니다. 자, 앞으로 둥글게. 자, 손을 자연스럽게 두고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. 지금 보기엔 되게 어설퍼 보이죠? 근데 이게 말이랑 만나면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오늘 발표를 맡게 된 땡땡땡입니다. 자연스럽죠? 해볼게요. 시작! 이건 무조건 안 해보면 어색합니다. 자,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를 지칭하는 거예요. 화면을 지칭하거나 앞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거나 무언가를 가리킬 때 무조건 이렇게 날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. 자, A와 B가 있습니다. 시작! A와 B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수익이 증가하고 감소했습니다. 시작! 증가하고 감소했습니다. 발표가 어려운 정말 큰 이유는 말을 혼자 많이 해야 돼요. 그게 발표가 어려운 이유예요. 근데 우리는 혼자 말을 많이 길게 이야기할 건덕지가 없어요. 살면서 정말 친한 친구랑 이야기 나눠서 내가 속상한 일이 있어서 막 하소연하는 거 아닌 이상 말을 길게 할 일이 없단 말이죠. 그래서 이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. 어떤 걸? 우리의 평상시 말하기 버릇을. 그래서 꼭 두 줄로 말하는 버릇을 들이셨으면 좋겠어요. 아까 제가 여쭤봤죠? 식사하셨습니까? 네. 거의 대부분이 네예요. 네, 먹었어요. 근데 그게 아니라 네, 먹었습니다. 요 앞에 그 짜장면집에서 먹었어요. 여기까지 가시는 거예요. 자, 예쁜 옷을 딱 사왔단 말이에요. 그래서 칭찬도 받고 싶고 이쁜 말도 듣고 싶어서 오빠, 나 이 옷 어때? 예뻐? 이랬을 때 남성분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대표적으로 우리 한번 답변을 한번 부탁을 드려볼까요?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드는 이유는 부연 설명이 조금 더 들어가 준다면 말하기는 조금 더 예뻐진다는 거죠. 만약에 거기에다가 한마디를 덧보태는 거예요. 왜 봄에 잘 어울리는 옷인지에 대해서 지금 그 옷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자면 봄에 되게 잘 어울리는 옷이네. 이거 입으면은 여보밖에 안 보이겠는데? 라고 더 싫어 누구예요? 물론 그 자체로만 봤을 때는 오글거려 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성의 있는 설명이 성의 있는 예쁜 말하기가 훨씬 더 상대 입장에서는 마음에 더 와닿는 말하기가 된다는 거예요. 자,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이제 여쭤보긴 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방법이 바로 프렙 구조라고 했습니다. 이건 원체 이제 뭐 회의나 보고, 발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. 이게 뭐의 약자인지 아시나요? 일단 초반에 뭐 하라 그러죠? 두괄식으로 이야기하라고 하잖아요. 포인트를 이야기하시라는 거예요. 그 다음은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. 방금 전까지가 딱 요거예요. 그죠? 밥 먹었어요. 요 앞에 짜장면집 맛있더라고요. 까지가 이유입니다. 그 다음에 필요한 게 example이라는 거예요. 대부분은 요거를 좀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해지겠죠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 포인트입니다. 그럼 이게 구성이 뭐가 되냐면 양괄식 구성이 돼요. 대부분이 놓치는 게 바로 마지막 P입니다. 왜냐면 말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삼천포로 빠지거나 말하기를 하다가 방향을 잃는 경우가 많은데 마지막엔 꼭 포인트로 짚어주시라는 얘기예요. 그럼 훨씬 더 구성력 있는 말하기를 할 수가 있다. 자,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말하기에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. 자, 대신 여기서 하나만 꿀팁을 드릴게요. 첫 번째 포인트를 얘기하실 때 문장을 짧게 시작을 해보세요. 그러면 말하기가 훨씬 더 깔끔해 보입니다.
자,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제가 만약에 이 프랩 구조의 중요성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짧은 1분 스피치를 이야기할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. 여러분, 프랩 구조를 꼭 쓰십시오. 왜냐하면 현재 현존하는 모든 말하기 구성 중에 가장 좋은 말하기 구성이기 때문이에요. 제가 최근에도 한 발표 프레젠테이션 수주와 관련해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. 이 프랩 구조를 통해서 질의응답을 했더니 모든 분들이 앞에 있는 청중단들이 다 끄덕끄덕 동의를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 프랩 구조를 여러분들이 모두 다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가는 거죠. 말하기가 물 흐르듯이 되려면 사실은 리드미컬한 말하기가 중요합니다. 그 첫 번째 방법인 이건 그냥 좀 언어 유희고요. 중요한 건 포즈에 있습니다. 포즈가 뭐죠? 쉼표. 쉼표를 잘 활용하면 정말 그럴싸한 멋진 발표를 만들 수가 있어요. 자, 언제 만드냐면 문장의 마지막입니다. 이 부분을 쉬는 버릇을 한번 들여보시는 거예요. 자, 지금 연습해 볼 건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고 3초를 쉬는 걸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. 다 같이 정적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. 3초. 자, 준비, 시작.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. 요 숨이에요, 요 숨. 이 숨이 발표로 가면 엄청 길게 느껴져요. 근데 그 긴 숨이 생각보다 사람의 집중력을 확 끌어당기고 생각하게 만들고 생각을 정립하게 만듭니다. 초반에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. 문장 시작을 할 때. 재미있는 것은 이런 사실이라는 거죠.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. 이런 말들이에요. 이거는 평소에 많이 써주시면 정말 말하기의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발표를 잘했던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들을 아주 적조에 잘 써서 청중들의 기립박수를 얻었던 걸로 유명해요. 사람들한테 흥미 유발하는 거예요. 놀라운 것은 놀라지 않아도 돼요. 이 말로 하여금 사람들한테 집중시키게 만드는 방법이다. 말하기를 물 흐르듯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 리듬을 탈 줄 압니다. 말하기가 그냥 똑같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리듬을 탄다는 거죠. 오늘 발표 잘하는 법을 발표를 맡은 땡땡땡 인사드리겠습니다 를 얘기할 건데요.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는 리듬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. 자, 한번 해볼게요. 안녕하세요. 오늘 발표 잘하는 법 발표를 맡은 말버스입니다. 왔다 갔다 갔다. 자, 준비 시작. 중요한 핵심은 요 곡선을 만드는 거예요. 근데 지금 당장은 되게 어색하다고 느껴지시겠지만 이게 속도를 붙으면 그때부터 굉장히 자연스러워집니다. 자, 강약의 기술 첫 번째, 우리가 요거를 한번 읽어볼 거예요. 자, 강조를 잘하려면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. 눌러주셔야 돼요. 자, 누를 때 우리가 뭐라고 하죠? 꾹 누른다고 하죠. 꾹의 의미는 느리게 하면서 강하게 읽어주는 거예요. 자,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이 기사가 있다고 쳐볼게요. 그랬을 때 도하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우리나라 황선우 선수 한국 수영 사상 처음 남자 자유형 100m 결승. 이게 지금 핵심이잖아요. 이 부분을 눌러주는 거예요. 그리고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자연스럽게 읽어주시는 겁니다. 또 하나, 이제 높낮이입니다. 자, 높낮이는 말 그대로 고음과 저음을 활용하는 거예요. 제임스 앨런이라는 자기개발 전문가에 따르면요. 자, 음을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우리는 일상생활의 90%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보낸다고 합니다. 오르락 내리락. 우리는 일상생활의 90%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보낸다고 합니다. 이런 식으로 음만 변형을 해줘도 훨씬 더 목소리가 좋게 들려요. 자, 마지막 세 번째는 속도입니다. 속도. 자,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뉴스 대본인데요. 이 뉴스 대본에서의 속도 조절을 잘해주면 그때부터 역시 집중력이 올라갑니다. 단어는 느리게, 나머지는 빠르게 가주시는 거예요. 자, before. 부동산 경기 침체로 요즘 집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죠. 안녕하세요. 오늘 발표를 맡게 된 땡땡땡입니다. 랑 부동산 경기 침체로 요즘 집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죠. 이런 식으로 하락하고 있죠. 이런 부분은 빠르게 변화를 해주시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속도 조절을 계속 연습하다 보면 이런 대본 하나만 쭉 연습하더라도 감이 좀 옵니다.
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꼭 한번 해주세요.